안녕하세요, 유랑선입니다. 이제 연기과 원서 접수가 끝나고 연기과 입시 자체가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모집 요강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인스타 DM으로 얼마든지 질문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계시는데, 모집 요강에 나온 언어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나봐요.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부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일단 모집 요강 자체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 저는 화면 녹화를 위해서 아이패드로 이거를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컴퓨터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모든 것이 핸드폰 어플로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로 확인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네이버 들어가셔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입학처 를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입학처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여기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조금 혼란이 오실 수 있는 게 예술사랑 예술 전문사가 있습니다. 이 예술사랑 예술 전문사가 다른 건데, 예술사는 학사 과정, 그러니까 대학교 과정,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가시는 곳이고요. 예술 전문사는 대학원 과정,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가는 그런 석사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예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 이렇게 모집 요강이 떠요. 이걸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이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 적혀있는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영상은 2024년에 찍고 있고요. 2025학년도 입시를 위한 모집 요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만약에 1년 뒤에 보신다, 그러니까 2025년에 보신다, 26년에 보신다 하시면은 여기 있는 정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모집 요강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맹신하지 마시고 무조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현대 지금 이 순간의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집 요강 같은 경우에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꼭 나오고요. 제 입시 선생님께서는 4, 5월쯤에 네가 시험 볼 학교들의 모집 요강을 전부 확인해서 다 정리를 해놔라 해가지고, 당신 아이패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공책에다가 직접 적어서 다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연기과 걸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정이 나와 있어요. 시험 언제 보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기 모집 요강 6페이지에 다 나와 있으니까 6페이지를 확인하면서 이 표를 한 번씩 확인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느 날짜에 해야 되는지 이것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캘린더에 표시해 놓는 것도 좋겠죠. 근데 연기과가 어딨냐? 모집 요강 너무 오랜만이다 정말. 제가 제 입시를 한 게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이라서 사실 그 이후로는 제가 모집 요강을 볼 일이 없죠. 수험생분들께서 저한테 DM으로 질문을 주시지 않는 한은 저는 모집 요강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낯서네요. 자, 연극원 연기과 1차에는 연기자의 연기 능력 평가, 수험생이 자유롭게 준비한 독백 연기, 자유연기죠. 그리고 노래 또는 움직임, 특기죠. 질의응답 있고, 화장 금지, 위험한 소품 사용 불가, 무채색 계열의 단순한 트레이닝 셔츠 및 바지 착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장 금지! 화장!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화장, 로션, 스킨, 크림. 끝입니다. 저도 쌩얼로 시험을 봤고요. 쌩얼에다가 제가 당시에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제가 얼굴이 사실 피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입술이 좀 색깔이 있어야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이렇게 엄청 깨물고 들어갔습니다. 완전 진짜 찢어지기 직전까지 깨물고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소품 사용 불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위험한 소품이랑 시험장을 더럽힐 수 있는, 막 먼지가 떨어진다거나 반짝이 막 이런 거 떨어진다거나 음식물 막 떨어져서 다른 분들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소품은 금지될 겁니다. 거기 들고 가시면 아마 진행요원께서 보고 막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채색 계열의 무채색 많이 물어보세요. 무채색은요, 검은색, 흰색, 회색
얘기합니다. 그 외의 색깔은 아니고요. 무조건 검은색, 흰색, 회색만 얘기하는 겁니다. 없을 무자에다가 색깔 색채, 그러니까 색깔이 없는 색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검은색과 흰색, 회색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옷에 로고가 있는데 괜찮냐? 아디다스 로고다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입시는 PPL은 상관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이 진행요원하고 교수 몇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 효과가 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로고가 달린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요. 단순한 트레이닝 셔츠, 사실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고 결심한 게 이 트레이닝 셔츠라는 말 때문이었어요. 트레이닝 셔츠가 뭐냐? 간단하게 티셔츠입니다. 이게 트레이닝 셔츠라는 단어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이 트레이닝 셔츠라는 말을 쓰세요.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시고 할아버지가 90 넘으셨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쓰세요. 예, 옛날 분들이 모진묘강 쓰신 분들이 옛날 분이셨다. 그래서 트레이닝 셔츠라는 말을 쓰셨다. 이게 T셔츠잖아요. 알파벳 T. 너 T야 할 때 T. 근데 그 T가 트레이닝의 약자라고 옛날 분들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공식적인 언어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나무위키나 이런 걸로 검색을 해봤을 때는 T셔츠가 트레이닝 셔츠라서가 아니라 T 모양이라서 티셔츠라고 들었거든요. 하나 꺼내볼까요? 자, 티셔츠 하나 꺼내왔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제가 학교 축제 때 받았던 옷인데 이거 이렇게 대충 보면은 요거 팔 이렇게 들잖아. 그러면은 T 모양으로 생겨서 티셔츠입니다. 근데 왜 트레이닝 셔츠라고 옛날 분들은 생각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운동할 때 입기 편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티셔츠입니다. 어쨌든 티셔츠 얘기하는 겁니다. 면티라고 검색하면 여러 가지 나오고요. 또 무지티라고 검색하셔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 히트텍을 입고 시험을 봤어요. 이게 여러 가지 무지티를 제가 입어보고 막 다 착용해보고 여러 가지 브랜드 것도 입어보고 보세 것도 입어보고 했었는데 또 외에 많이 입어보고 했었는데 유니클로 히트텍이 가장 제 몸이 예뻐 보여서 그거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 히트텍은 존재하지 않고요. 요즘에 제가 따로 혼자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골격 진단을 받아서 적절한 티셔츠를 알아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때는 골격 진단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럼 받아보지 못했지만 정말 어떤 티셔츠를 골라야 될지 너무 고민된다 하시면은 골격 진단 받아보시는 것도 솔직히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채색 중에서도 검은색과 흰색, 회색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나한테 어떤 무채색이 잘 어울리나? 이거는 퍼스널 컬러를 또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이 영상보다 나중에 올라갈 거지만 퍼스널 컬러를 진단받고 제가 화장을 해봤거든요. 저는 겨울 쿨톤 브라이트가 나왔는데 검은색이 가장 무채색 중에선 잘 어울리는 컬러였다. 쓸데없는 TMI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지 착용. 풀치마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도 되게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 막 풀치마 안에 바지를 반드시 입으라는 말이냐 막 이런 게 있는데 풀치마를 입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지 입고 오라는 얘기예요. 사실 저는 풀치마가 금지가 될 것 같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주변에 입시 선생님 하시는 친구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조용히 했는데 이렇게 풀치마가 금지가 됐네. 내가 이겼다. 고교 내신 성적은 여러분 원서 접수할 때 자동으로 그 나이스 이용정보 동의, 내가 이런 것까지 안다. 나이스 이용정보 동의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특수사항,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학교를 나왔다, 혹은 국제학교를 나왔다, 혹은 졸업한 지 5년이 지났다. 이런 특수한 경우 외에는 나이스로 자동으로 넘어가서 심사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한 상황분들은 70페이지에 공통 제출 서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특수한 상황들 비교 내신이라는 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비교 내신에 대해서는 진짜 솔직하게 저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인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이 실기 성적을 50점을 받아요. 그러면은 너 내신 50점인 걸로 치겠다. 약간 이렇게 해서 성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표는 읽으실 줄 아시죠?
그 표를 만약에 읽기 어렵다, 어떤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표를 읽을 수 있는 어른들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2차에 제시된 독백 연기, 시험 당일 학교에서 제시하는 1분 정도의 대사를 연습한 후 연기. 거기서 대사를 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당일 대사, 종이를 줍니다. 종이를 주면 그거를 보고 연습을 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반납하고 나가면 됩니다. 즉흥 표현, 저 시험 볼 때는 즉흥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흥 표현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즉흥 표현이 있다면 한예종에 못 가지 않았을까. 준비한 독백 연기, 그 추가 희곡 목록 중 수험생이 선택하고 준비한 한 개의 독백 연기, 그러니까 그 지정된 희곡 중에서 골라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래 또는 움직임, 특기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구술시험, 그 면접 있고요. 마찬가지로 화장 금지, 위험한 소품 사용 불가, 무채색 계열의 단순한 트레이닝 셔츠 및 바지 착용, 의상 규정이랑 화장 규정 다 똑같고요. 제출물이 이게 문제입니다. 2차 전형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입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소개서가. 자기소개서는 그러니까 1차를 합격하셔야 제출하실 수 있고요. 모르겠어요. 1차 때 되게 제출하고 싶어 하시고 막 우편으로 어디로 보내야 되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편으로 보내는 거 아니고요. 1차 때 보내는 거 아니고요. 제가 입시를 할 때 기억으로는 원서 접수 자체가 다른 학교는 다 한 번씩 하면 1, 2차까지 보고 막 3차까지 있는데도 다 1, 2, 3차까지 한 방에 보고 막 이랬는데 한예종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 볼 때 접수를 한 번 하고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볼 때 한 번 더 접수를 합니다. 1차 때 원서 접수하는 것과 똑같이 진학사에 가서 2차 원서 접수를 하는데 인적사항도 막 적고 그러고 넘기다 보면은 자기소개서 쓰는 칸이 짠 하고 나오게 됩니다. 거기다가 자기소개서를 적으시는 거예요. 그 자기소개서는 절대 우편으로 보내는 거 아니고요. 들고 가는 거 아니고요. 무조건 그 원서 접수할 때 인터넷으로 입력하고 다음 버튼 누르는 겁니다. 대신 입력하지 않고 나중에 써야지 하고 돈부터 내시면 아마 수정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일정 좀 봐야겠다. 합격자 발표는 10월 10일, 원서 접수 마감은 11일 6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1차 합격자 발표를 확인을 하고 그거 원서 접수를 하는데 시간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하루밖에 없잖아요. 하루 만에 완벽한 자기소개서를 쓰기는 어려우니까 좀 미리 써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다가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놓은 다음에 복사 붙이기 했습니다. 복사 붙이기를 해서 원서 접수를 마쳤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전문사 시험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생각을 안 하고 있기도 하고 만약에 대학원을 간다면 한예종 연기과 대학원, 그러니까 예술 전문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과정, 예술사랑 수업 과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원을 본다면 솔직히 다른 데를 볼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대학원을 갈 생각이 저는 없어서 볼 일이 없었는데요. 예술 전문사 모집 요강에 또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는 진짜 거짓말 전혀 없어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영상 찍을 때 깜빡했는데 전문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모집요강 13페이지 페이지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17페이지 공통 제출 서류 관련해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문사는 제출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제출하는 거 많은 것 중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보내야 되잖아요. 수학 목표를 적은 자기소개서 5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부가 많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2000자 분량으로 이 A4 용지에 12포인트로 타이핑하여 제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써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A4 용지에 12포인트로 2000자 분량을 쓰면은 보통 2장, 설정에 따라서 3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게 5부라고 되어 있어서 많이 혼동이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라는 거는 장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진짜 열심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종이를 챙겨왔습니다. 자, 여기 자기소개서 첫 번째 페이지 적었죠? 여기 자기소개서 두 번째 페이지 적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까지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게 한 부예요. 이 2장 합해서 한 부입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 1페이지, 2페이지가 있는 이 세트가 같이 있으면 2부, 3부, 그 다음에 4부, 그리고 5부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세트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절대 장수가 아니고요.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2장 썼든 3장 썼든 4장 썼든 5장 썼든 똑같은 5세트를 내시는 겁니다. 이력서도 마찬가지로 보통 한 장 나오시지 않을까요? 한 장짜리 똑같은 거를 5세트, 그러니까 총 5장이 되겠죠. 이력서를 2장 썼어? 그러면 10장이 되겠죠. 총 합해서 똑같은 거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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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해가지고 10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개념입니다. 부는 세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한테 되게 많이 DM으로 주시는 모집요강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진짜 질문 많이 주시는 것들만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예종을 졸업한 지 4년이 넘었어요. 이제 한예종 연기과 입시 관련 컨텐츠는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끔 이렇게 종종 떠오르거나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